노력한 끝에 찾아오는 우연한 행운, 세렌디피티의 법칙. 씨앗을 뿌리지 않고 거친 황무지를 아무리 뚫어지게 바라본들 싹은 절대 트지 않습니다. 매일 씨앗을 뿌려온 사람이 그만큼 행운을 맞이할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운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행운을 불러오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런 능력이 발휘되는 현상을 세렌디피티라 합니다. 18세기 영국 작가 호러스 월플이 처음 사용한 이 말은 페르시아 동화 세렌디프의 새 왕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동화 속 왕자들은 전설의 보물을 찾지 못하지만 우연의 연속 속에서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 못한 행운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야기에서 세렌디피티의 의미가 생겨났습니다. 영어 세렌디피티의 사전적 의미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뜻밖의 찾아내는 재능이나 행운, 의외의 재미를 나타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거나 모래 위에 불을 피우다 유리를 개발하거나 목욕탕에 들어갔다 넘치는 물을 보고 부력의 원리를 알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벤젠의 분자 구조를 발견한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히 케쿨레는 어느 날 연구에 지친 그가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몇 겹의 배열 구조를 가진 분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 꿈에서 본 모습을 종이에 그려봤더니 그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찾던 벤젠의 분자 구조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행운과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수없는 고민을 하고 노력을 기울인 케쿨레였기에 꿈에서 본 것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세균학자로 저명한 루이스 파스테르는 우연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 자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또 위대한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운이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된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세렌디피티의 법칙과 같은 행운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찾고자 하는 갈망과 노력,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밝고 적극적인 태도로 하고자 하는 것을 찾고 열심히 노력해가는 모습이야말로 요즘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7월, 뜨거운 태양이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등줄기로 수없이 흐르는 땀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뜨거운 태양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태권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습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모여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행운, 세렌디피티를 만나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뜨거운 여름 7월, 우리 제자들이 행운과 행복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교육을 통해 올바른 습관을 키울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년 전 미성숙한 드래곤의 부활로 대장과 아이전트 씨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부상을 입은 대장과 그런 대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에이전트 씨.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드래곤을 저지하려는 대장 뒤에서 공격하는 에이전트 씨. 에이전트 씨, 왜 그런 건가? 자네를 구하는 것이 에이전트로서 내가 맡은 임무일세. 대장을 지키는 임무를 자신의 목숨과 바꾸는 에이전트 씨. 그런 그의 의지가 지금 대장에게 전달되고 더 나아가 태권포스 차세대 리더인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영상을 보는 아이들은 각자가 맡은 임무가 있고 그 임무를 끝까지 지켜내는 태권포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일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길을 잘 못 찾고 계신 할아버지는 지나가던 유민이에게 약도를 보여주며 길을 묻습니다. 할아버지,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잖아요. 할아버지 스마트폰 없으세요? 이때 나라 관장님의 등장으로 유민이는 할아버지께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악당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유민에게 그때 그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에이전트 대장의 태권도 스승인 태권도 마스터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실 젊은 시절 멋진 영웅들이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우리 부모님을 키워주신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이런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분명 12시에 만나기로 한 부하. 나라는 약속 장소에서 계속해서 악당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30분이 지나 나타난 악당. 역시 시간 약속도 안 지키는 게 악당의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멋진 액션으로 악당을 날려보내는 나라. 이번에도 다시 시간 약속을 어기는 부하. 다음날도 어김없이 1시간이나 지각을 합니다. 거기에 매번 함께 오겠다는 동료 악당은 사실 악당들의 대장 피에로의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수리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체적으로 불성실하고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악당들의 모습과 성실하고 철저한 나라의 모습의 대비로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레 올바른 성실함과
시간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수련을 하다 발목이 부은 나라. 대장은 나라에게 올바른 치료와 휴식에 대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도복을 관리하는 법 등 나라가 궁금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대장. 나라는 어떻게 대장님은 모든 지식을 알고 있냐고 하자 30분씩 꾸준히 읽은 책 덕분이라 말합니다. 책 읽기도 중요하지만 검색만으로 모든 정보가 파악되는 세상. 나라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지식까지는 책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갑자기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못하게 되는 경우나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 이렇게 매일 30분씩 책을 통해 꾸준히 쌓은 지식과 지혜로 나라는 메탈크로우와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검색보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의 지식과 지혜를 넣어 언제 어디서든 잘 꺼내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독서의 중요함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힘찬 기합 소리와 땀방울을 함께 그리고 태권십과 함께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7월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행운과 행복을 부르는 습관을 만들어주겠습니다.